상군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정조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후반, 한양과 강원도, 경계를 잇는 고갯길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록에도 없던 폭설이 하늘을 가득 메우며 쏟아져 내렸지요. 그 무렵 지방과 나는 세금 착취가 극심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던 때였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올해 겨울 눈은 하늘의 경고라 하였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는 윤세한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중인 출신으로 문관의 길을 걷던 그는 비밀리에 암행어사로 발탁되었지요. 세한은 3년 전 전란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홀로 살아왔습니다. 수척한 몸에 지적인 인상을 지닌 그는 온화한 성품을 지녔으나 필요할 때면 매서운 결단력을 보이는 사내였지요. 임금께서는 세한의 고든 심성을 믿고 그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경은 폭설이 내리는 그 고을로 가 백성의 고통을 살피고 탐과 놀이를 징벌하라. 세한은 깊이 절하며 명을 받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평민 행색으로 몸을 꾸며 눈 내리는 고갯길로 향했지요. 세한이 향하는 고을에는 여러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먼저 연초양이라는 과부가 있었지요.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소문으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감 이천복이 있었습니다. 그는 해당 고을을 쥐락펴락하는 탐과 놀이로 백성들의 피땀을 착취하며 살찌우는 자였지요. 또한 산중에는 도솔비라는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신비로운 기운을 지닌 그녀는 점을 봐주며 사람들의 미래를 내다본다 하였습니다. 이들은 곧 세한의 운명과 깊이 얽히게 될 것이었지요. 세한은 암행어사임을 철저히 숨긴 채 평민 행색으로 고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탐문했습니다. 주막에 앉아 귀를 기울이자 백성들의 한탄 소리가 들려왔지요. 현감 나리께서 올해도 세금을 2배나 더 거두어 가셨다네. 어찌 살라고 그러시는지 모르겠구만. 세한은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과부 연초양에 관한 음산한 소문이 들려왔지요. 저 과부 말이야, 남정을 들인 적이 있다더라. 쯧쯧, 정절도 모르는 것이. 사람들은 목소리를 낮추어 수군거렸습니다. 세한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마을 소문치고는 너무나 조직적으로 퍼져 있었지요.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 뒤에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구나. 자잘한 복선처럼 수상한 이야기들이 눈발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마치 갈라진 듯 눈을 쏟아냈습니다. 하룻밤 사이 길이 완전히 끊길 만큼 폭설이 내렸지요. 세한은 산중을 헤매다 조그만 초가집에서 희미한 등불을 발견했습니다. 발이 얼어붙고 온몸이 떨렸지요. 세한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하오나 길을 잃은 나그네가 하룻밤 신세를 지고 싶소이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놀란 눈으로 낯선 나그네를 바라보는 그녀, 바로 연초양이었지요. 초양은 망설였으나 추위에 떨고 있는 사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같은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초양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찌 이 깊은 산중까지 오셨습니까? 세한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대답했습니다. 길을 잃은 나그네일 뿐입니다. 친척집을 찾아가다 폭설을 만났지요. 초양은 잠시 세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수척하지만 품이 있는 인상이었지요. 들어오십시오. 변변찮은 곳이지만 하룻밤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한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초양은 화롯불을 지피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마님께서는 홀로 사십니까? 세한의 물음에 초양은 잠시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하시군요. 외롭지는 않으십니까? 외로움쯤이야 이제 익숙합니다. 초양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지요. 세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초양의 이 결정이 향후 엄청난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첫 단추가 될 것임을 말이지요. 밤이 깊어지자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세아는 마루 한편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으나 잠이 오지 않았지요. 그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각사각. 누군가 눈을 밟으며 집 주위를 맴도는 듯했습니다. 세아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요. 달빛에 비친 눈밭에 기이한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었지요. 초양도 소리를 들었는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밖에 누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양, 문을 열어라. 초양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목소리의 주인은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한 여인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산중에 사는 무당 도솔비였지요. 어젯밤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왔습니다. 도솔비는 마치 모든 것을 예견한 듯 말했습니다. 눈 속에 숨어 있는 자를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선한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도솔비의 경고는 그날 밤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밤중 거친 발소리와 함께 대문이 거칠게 열렸지요. 과부년 나와라. 현감 이천복이 보낸 무례배 5명이 집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과부가 정절을 잃고 남정을 들였다 하니 잡아가야겠다. 초양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 닥쳐. 마을 사람들이 다 보았다 하지 않느냐. 무례배들이 초양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세아는 방 안에 숨어 있었으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만두시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무례배들이 세안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오, 여기 남정이 있었구만. 이놈도 함께 잡아가자. 그러나 그들은 곧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세안은 순식간에 움직여 무례배 둘을 제압했지요. 나머지도 두려움에 떨며 달아났습니다. 무례배들이 달아난 후 초양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제가 지은 죄가 무엇이기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세아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님께서 당하시는 이 억울한 누명, 혹시 누가 꾸민 일은 아니겠습니까? 초양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현감께서 제 땅을 빼앗으려 하십니다. 땅을 빼앗는다? 예, 남편이 살아 계실 적에 물려받은 논밭이 있는데 그것이 현감 나리의 눈에 들었나 봅니다. 초양은 지난 1년간 겪은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현감은 처음에는 돈을 주고 사겠다 했으나 초양이 거절하자 태도가 돌변했지요. 마을에 온갖 험한 소문을 퍼뜨리고 초양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중으로 피해온 것입니다. 세아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초양이 당하는 억울한 누명은 단순한 마을 험담이 아니라 현감이 토지를 빼앗기 위해 꾸민 치밀한 음모였던 것입니다. 마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세아는 잠시 머물 생각이었던 고을에서 더 큰 부조리를 목도하게 되었지요. 그날 이후 며칠간 폭설은 계속되었고 세아는 초양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초양은 세안을 선비님이라 부르며 은근히 의지하게 되었지요. 선비님, 이 누추한 곳에 계시게 하여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님께서 구해주신 은혜를 어찌 갚을까 고민 중입니다. 초양은 세안을 위해 정성껏 밥을 짓고 차를 내왔습니다. 세안도 나무를 패고 눈을 치우며 도왔지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화롯불 앞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혼자 사십니까? 초양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세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와 같은 처지이시네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감이 흘렀습니다. 세아는 금기시된 신분 차이와 과부라는 사회적 굴레 때문에 마음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초양의 순수한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초양 역시 세안에 온화하면서도 의연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선비님, 눈이 그치면 떠나실 것입니까?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초양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으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했지요. 서로의 따뜻함을 알아보는 묘한 기운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다시 현감의 부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관군까지 동원한 대규모 수색이었지요. 현감 나리의 명의시다. 과부 연초향과 정체 모를 사내를 잡아오라 하셨다. 초향은 창백한 얼굴로 세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 어서 뒷문으로 도망가십시오. 마님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선비님만이라도 무사하셔야 합니다. 세안은 도망치려 했으나 집 밖은 이미 관군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폭설로 모든 길이 끊긴 상황이었지요. 이거 놓아라. 나는 아무 죄도 없다. 초양이 끌려가려 하자 세안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잠깐, 세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부인은 아무 잘못이 없소. 내가 사정을 설명하겠으니 나를 데려가시오. 관군 대장이 비웃었습니다. 오냐, 둘 다 잡아가면 되겠구나. 바로 그때 초양이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초양은 자신의 생계를 아니 목숨을 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분은 제 먼 친척입니다. 폭설에 잠시 머문 것뿐이니 놓아주십시오. 거짓말 마라. 거짓이 아닙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초양의 필사적인 모습에 관군들도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초양만 끌고 가기로 했지요. 좋다. 이 계집년만 일단 데려가자. 사내는 나중에 다시 잡으면 된다. 세아는 초양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초양이 끌려간 그날 밤 무당 도솔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비님, 이제 진실을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솔비는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연초양 마님이 사실은 현감의 음모로 죽은 선비의 부인입니다. 세아는 놀라 물었습니다. 죽은 선비라니요? 2년 전 김문석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현감의 부정을 고발하려 했지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세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문석, 그가 바로 아시는 분입니까? 나의 과거 동문이자 친구였습니다. 세안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도솔비는 계속 말했습니다. 현감은 그를 영모죄로 몰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인 초양마님의 재산을 빼앗으려 온갖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런 일이... 선비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시지요? 세아는 도솔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어찌 이 모든 것을 아시오? 저 역시 평범한 무당이 아닙니다. 조정에서 파견된 밀정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 저는 어사님을 돕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세아는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의 죽음, 초양의 억울한 누명, 현감의 탐욕,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지요. 그날 밤 세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구 문석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지요. 문석아,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용서해다오. 세아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친구가 고통받을 때 자신은 한양에서 안일하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괴로웠지요. 그러나 이내 세아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문석의 원한을 풀어주고 초양을 구해야 한다.
세아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이 고을에 썩은 뿌리를 뽑겠다. 그는 암행어사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깨달았지요. 단순히 탐관오리를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친구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아내를 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자신에게 준 임무임을 깨달았습니다. 문서가 내가 반드시 초양을 지켜주마. 그리고 현감의 죄를 낱낱이 밝히겠다. 세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온화했던 눈빛에 매서운 결기가 서렸지요. 암행어사 윤세안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신분을 드러낼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솔비는 세안에게 중요한 정보를 건넸습니다. 어사님, 이것을 보십시오. 그것은 현감의 비리를 낱낱이 기록한 장부였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구하셨소? 현감의 집에 몰래 잠입하여 가져왔습니다. 세안은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세금 횡령, 뇌물수수, 토지 강탈, 그리고 김문석 선비를 모함한 증거까지 모든 것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도솔비, 그대는 대체... 저는 1년 전부터 이곳에서 현감을 감시해왔습니다. 조정의 명을 받고 말입니다. 세안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현감과 무당 도솔비는 사실 서로 담합한 관계처럼 보였으나 실상 도솔비는 비밀리에 어사를 돕는 정부의 밀정이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현감 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감도 저를 믿고 경계를 풀었지요. 훌륭하십니다. 이제 결정적 증거를 얻었으니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도솔비의 도움으로 세안은 현감을 징벌할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초양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바로 그날 저녁 급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마을 아낙네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지요. 큰일 났습니다. 연초양 마님이 옥에 갇히신 것이 아니라 현감의 사저로 끌려가셨답니다. 세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오? 현감께서 초양 마님을 첩으로 삼으려 하신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일을 치르겠다 하셨답니다. 세안은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현감은 마지막 수단으로 초양을 인질로 삼은 것입니다. 만약 세안이 어사 신분을 밝히고 나서면 초양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초양은 현감의 소나기에 떨어지게 될 것이었지요. 도솔비가 말했습니다. 어사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세안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밝힐 기회와 초양의 생명,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밖에서는 폭설이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둘 다 지킬 수 있소. 세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도솔비, 그대는 현감의 집 구조를 아시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가시오. 우리가 직접 초양을 구해내겠소. 그러나 현감의 집은 경비가 삼엄합니다. 걱정 마시오. 내게 계책이 있소. 절박한 선택의 순간, 세안은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초양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안과 도솔비는 폭설을 뚫고 현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바꾸기로 했지요. 도솔비, 그대가 먼저 들어가 현감을 밖으로 끌어내시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현감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전하시오. 마을 어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도솔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먼저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현감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황급히 밖으로 나왔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세안이 나타나 길을 막아섰습니다. 현감 이천복,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신가? 세안은 품속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어사패를 꺼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어사패를 높이 들어 올리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현감과 부하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어사라니. 현감 이천복, 그대의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밝히겠노라. 세안은 마침내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현감 일당이 당황하는 사이 세아는 곧장 집 안으로 달려가 초양을 찾았습니다. 초양. 세아는 안채를 뒤지며 초양을 찾았습니다. 선비님. 위편 사랑채에 갇혀있던 초양이 세안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사하시오? 예, 덕분에. 그러나 기쁨도 잠시 현감의 수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어사고 뭐고 죽여버리면 그만이다. 현감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현감 나리 정신 차리십시오. 어사를 해치면 영모죄로 삼족이 멸합니다. 부하 하나가 말렸으나 현감은 듣지 않았지요. 닥쳐.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수하 10여 명이 칼을 빼들고 세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세안은 초양을 뒤로 보내고 맨손으로 맞섰지요. 초양, 뒤로 물러서시오. 칼날이 번쩍이며 세안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세안은 몸을 날려 피하고 한 놈의 손목을 꺾어 칼을 빼앗았지요. 한 명이 쓰러지고 또 한 명이 덤벼들었습니다. 세안은 비록 문관이었으나 무예에도 뛰어났습니다. 검을 휘둘러 둘을 더 제압했지요. 그러나 수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세안의 팔에 칼날이 스치며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선비님, 초양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도솔비가 나타나 몽둥이로 한 놈을 후려쳤습니다. 어사님, 제가 돕겠습니다. 둘이 힘을 합쳐 싸우자 전세가 역전되었지요. 하나 둘 수하들이 쓰러지고 결국 현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현감은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세안이 앞을 막아섰지요. 현감 이천복, 그대는 백성의 고열을 빨고 충신을 모함하여 죽이고 그 아내를 욕보이려 했다. 그 죄를 어찌 벗어나려 하는가. 나는 현감이다. 현감이라 하여 법을 어기고 살아도 되는가. 세안은 현감을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밖에서는 마을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소문을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현감이 잡혔다. 어사님께서 오셨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세안은 피 흘리는 몸을 이끌고 초양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마님은 더 이상 아무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초양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비님, 아니 어사나리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라니요. 마님께서 저를 구해주신 은혜가 더 큽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으나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안은 현감을 생포하고 초양을 무사히 구해냈지요. 긴 밤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관아 마당에 고을 백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세안은 어사패를 높이 들고 현감의 죄를 낱낱이 밝혔지요. 듣거라. 현감 이천복은 10년간 세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았으며 백성의 토지를 강탈했다. 도솔비가 증거 장부를 내보였습니다. 백성들은 분노에 떨었지요. 그뿐만이 아니다. 2년 전 김문석 선비를 영모죄로 몰아 죽인 것도 바로 현감의 짓이다. 김문석 선비님을. 사람들은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김문석 선비는 현감의 부정을 고발하려 했다. 그래서 현감은 그를 없애고 그의 부인인 연초양에게서 재산을 빼앗으려 온갖 음모를 꾸몄다. 모든 진실이 햇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현감이 꾸민 조작, 초양의 억울한 누명, 과거 선비 문석의 죽음까지 모든 복선과 비밀이 눈처럼 녹아내리듯 밝혀졌지요. 그러니 연초양은 아무 죄가 없다. 오히려 충신의 아내로서 온갖 고난을 견뎌온 정절 부인이다. 백성들은 초양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용서하십시오. 저희가 잘못 알았습니다. 초양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세안은 계속 말했습니다. 현감 이천복은 한양으로 압송하여 형조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빼앗긴 땅과 재산은 모두 원주인에게 돌려줄 것이다. 어사나리, 만세.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오랜 억압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된 것이지요. 세아는 친구 문석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석아, 이제야 내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부디 편히 쉬거라. 바람이 불어와 세안의 가끈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문석이 고맙다고 답하는 것 같았지요. 며칠 후 현감은 파직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것이었지요. 현감이 착취한 재산도 조사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초양에게 빼앗긴 논밭도 모두 되돌아왔지요. 마님, 이제 마음 놓고 사실 수 있습니다. 어사나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백성들은 새로운 현감이 부임할 때까지 질서 있게 생활했습니다. 고을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지요. 세아는 임무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떠나는 날 초양이 찾아왔습니다. 나리님,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초양은 손수 짠 비단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제 마음입니다. 부디 간직해 주십시오. 세아는 자신의 감정을 뒤로한 채 말했습니다. 마님, 저는 그저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제 마음만은 받아주십시오. 세아는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나리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까? 세아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인연이 닿는다면 언젠가는. 초양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부디 평안히 가십시오. 세안도 가슴이 아팠으나 돌아서야 했습니다. 암행어사로서의 임무가 아직 남아 있었고 초양과의 신분 차이는 여전히 넘기 힘든 벽이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 세아는 말을 타고 고갯길을 넘었습니다. 눈은 그쳤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지요. 세아는 마지막으로 초양의 집이 있는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작은 초가집 옆에 무언가 붉은 것이 보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혹한 속에서도 피어난 매화 한 송이였지요. 혹한을 견디고 피어난 꽃만이 참된 향을 가진다. 세아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초양이야말로 그 매화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시련과 억울한 누명을 견디고도 정절과 선함을 잃지 않은 그녀. 세아는 초양을 향한 감정을 마음 깊이 간직한 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품속에는 초양이 준 비단 주머니가 따뜻하게 자리하고 있었지요. 한양에 도착한 세아는 임금께 복명했습니다. 폐하, 신이 고을의 탐관오리를 징벌하고 억울한 백성을 구했습니다. 그대의 공이 크도다. 과인이 믿고 보낸 보람이 있구나. 세아는 깊이 절하며 대답했습니다. 신은 다만 하늘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밤이 되어 홀로 앉아있던 세아는 비단 주머니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달을 올려다보았지요. 초양, 그대는 잘 지내고 있는가? 언젠가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할지도 모르겠소. 세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초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깊은 향기를 남긴다는 것을 말이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세안과 초양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꿋꿋이 살아갔습니다. 눈 속에 피어난 매화처럼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